네,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개념이랑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컬렉션이 뭐고 프레임워크가 뭔지를 일단 좀 알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타입을 묶어서 관리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을 묶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에서 본 바가 있죠. 배열이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배열과 기존의 배열과 컬렉션과의 차이점은 또 추후에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 공간의 크기를 동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이따가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도 배열처럼 동일한 타입을 묶어서 관리한다. 여기까지 일단은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겁니다.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묶어둔 걸 가지고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통신을 위해서 무슨 어떠한 클래스들과 인터페이스를 묶은 라이브러리를 제가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그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뭐 와이프하게 됐던 블루투스가 됐던 이런 통신 프로그램을 짜기 수월하게 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프레임워크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 클래스를 정의하거나 설계할 때 어떤 원칙이나 구조를 가지고 애초부터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설계한 것을 우리는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일단 컬렉션 프레임워크, 다시 말해서 컬렉션과 프레임워크를 두 가지를 묶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리스트나 스택이나 큐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컬렉션 자료 구조들인데 이런 자료 구조 안에다가 어떤 정렬이나 탐색 등의 어떤 알고리즘을 구조화해 놓은 것, 이걸 가지고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나 이런 자료 구조 자체가 그냥 각각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의 구조 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들의 또는 인터페이스의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컬렉션과 배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도 동일한 타입을 저장하는 거라고 했었고 컬렉션도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이 바로 동일한 타입을 저장한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럼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배열의 두 가지 특징을 좀 얘기해 봅시다. 배열 기억하고 계시죠? 배열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동일한 타입만 저장합니다. 이건 첫 번째 성질입니다. 이건 컬렉션과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배열의 크기가 반드시 생성 때 지정이 돼야 되고요. 추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int 배열을 하나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int a는 new int라고 만들고요. 예를 들어서 3칸짜리를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기에 만약에 3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생략하면 지금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객체를 생성한 거죠. 객체 생성 자체가 불가합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건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반드시 몇 개를 만들지를 정해놔야 됩니다. 그게 배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열의 크기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배열의 크기를 바꾸려면, 다시 말해서 지금 3개짜리를 만들었는데 4개짜리 배열로 바꾸고 싶으면 기존의 객체 버리고 4개짜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 동일한 타입을 저장한다. 두 번째, 크기 생성 때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 변경할 수 없다. 자, 그럼 그거랑 비교해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타입을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장 공간이요, 동적으로 관리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장 공간이 커졌다 줄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것도 동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데이터를 자기가 알아서 캐패시티를 계속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는 되게 많은 클래스와 구조가 있겠지만, 컬렉션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 5개를 이번 장에서 다룰 거예요. 이 5개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양은 좀 많습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페이지가 상당히 많지만 그 페이지 대비해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일단 보세요.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셋, 맵, 이 리스트 셋 맵이 가장 중요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들어가 있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메모리 얘기할 때 스택이라는 걸 많이 썼었죠. 스택과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큐,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빨간색 박스로 되어져 있는 건 인터페이스고요. 이 진한 색깔로 되어져 있는 건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으로 되어져 있는 큰 박스는 구현 클래스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리스트나 셋이나 맵이나 큐는 지금 인터페이스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스택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이 5가지 중에서 클래스입니다. 이미 구현된 클래스예요. 그럼 이 인터페이스들은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들은 객체 생성 못하죠. 객체 생성하려면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상속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익명 이너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거나 어차피 자식 클래스 만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리스트와 셋과 맵이라고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놓은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 리스트를 직접 구현하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프레임워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 구현 키트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의 컬렉션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리스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어차피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고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된 특성, 처음에 프레임워크를 설계할 때 구조화해 놓은 설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계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란 말이죠. 그런 설계 특성들을 여기 아래에 있는 구현 클래스들은 다 이미 구현을 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리스트라고 하는 공통된 특성 중에 배열과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설명했었는데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 공간의 크기가 고정이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동일한 타입을 저장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리스트는 저장 공간이 동쪽으로 변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변환되고 뭐가 고정된 건지. 자, 지금 여기 스트링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4라고 하는 7개의 데이터를 저장했습니다. 여기엔 7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초기값을 바로 생성 때 줄 때는 초기값을 생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배열 문법이고요. 자, 아무튼 배열 문법은 완벽하게 이제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덱스가 0, 1, 2, 3, 4, 5, 6까지의 인덱스에 가나다라 마바사가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7칸짜리 배열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2개의 데이터가 필요 없게 됐어요. 다랑 바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을 없애야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크기가 7개인데 7개짜리 중에서 2개를 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걸 5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껏해야 그 위치의 값에다가 널을 집어넣는 정도가 될 겁니다. 스트링 타입이니까 널을 집어넣어야겠죠. 참조자료형의 초기 값은 널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전히 이걸 널을 집어넣은 다음에 랭스를 구해보면 여전히 7입니다. 크기는 변할 수가 없으니까. 자, 반면에 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라고 하는 놈은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은 배우셨고 그 다음에 array list라고 하는 것이 구현 클래스 중에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직은 뒷부분에서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꺾인 가로가 있네요. 전 시간에 배우셨죠? 제네릭입니다. 모든 컬렉션은 다 제네릭으로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타입을 저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동일한 타입이냐면 여기 제네릭으로 집어넣는 이 타입이 동일한 타입으로 저장이 가능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Alice라고 하는 것은 스트링만 저장할 수 있는 제네릭 타입이 되는 거죠. 스트링만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 타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dd라고 하는 걸 가지고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왜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객체를 만들었을 때는요, 데이터의 개수가 0입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0입니다. 지금 저장 공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개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에서의 표현은 데이터 개수입니다. 처음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0이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add 해가지고 데이터를 하나씩 추가하다가 7개까지 추가를 하게 되면 데이터는 7개가 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똑같이 2개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다랑 바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remove라고 하는 명령어로 지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5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개수 자체가 변한다고요. 데이터의 개수가 변한다는 소리는 동적으로 개수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이즈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제로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alist.size 하게 되면 0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alist.size 하게 되면 7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똑같은 메서드를 구현하면 5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예제로 만든 건데요. 여기서 좀 약간 부연 설명, 앞으로 계속 보게 될 코드를 약간 부연 설명하려고 예제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일단 배열을 보도록 할게요. 똑같죠? 앞에 7개의 데이터를 스트링 배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2개의 데이터를 안 쓴다고 너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사이즈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을 출력을 할 때요. 배열을 출력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배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인덱스 0번, 1번, 2번 이렇게 for문을 돌리거나 또는 for each 구문을 쓰거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겠죠. for each라고 하는 건 string 뭐 s 땡땡 array 이렇게 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print s 이렇게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for문 갖고 인덱스 i를 0부터 시작해갖고 7보다 작은 동안 돌리거나 이렇게 출력을 해도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배열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배열을 출력할 때는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array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정적 메소드로 arrays라고 하는 게 배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배열을 좀 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arrays에다가 점 찍고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때 여기 배열로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배열을 여기다 탕 하고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배열을 한 번에 이렇게 한 줄로 땅 하고 출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포문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앞으로는 배열을 출력할 때 가능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엔 7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배열이 꺾인 가로 안에 한 번에 쫙 순서대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리스트예요. 자, 리스트 객체 아직 만드는 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일단 이렇게 리스트는 new 리스트 자체가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 자식 클래스인 array 리스트 갖고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컬렉션이라고 하는 놈은 제너릭이기 때문에 꺾인 가로 안에 객체 생성할 때 타입을 집어넣어줬다. 그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구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이죠. 처음 만들 때는 사이즈가 0입니다. 데이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add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추가하는 명령인데 데이터를 이렇게 7개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가 7개가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데이터는 7개가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제가 다라고 하는 글자랑 바라고 하는 글자, 다시 말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때 remove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그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배열이랑은 다르게요. 배열은 삭제하는 기능 자체가 없죠. 그냥 널 값으로 값을 바꾸는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실제 사이즈는 뭐로 바뀌냐면 5로 바뀝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 예제를 넣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나머지는 앞에서 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설명한 거고요. 자, 여기 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A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리스트 객체입니다. 모든 컬렉션들, 리스트, 셋, 맵, 여러분들 큐, 스택 이런 것도 5가지 배운다고 했는데 이 모든 컬렉션들은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해놨습니다. 프린트라인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객체를 집어넣으면 system.out.println에 객체를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얘는 뭘 호출하냐면 그 객체의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아니 여기 객체 안에 toString 메서드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있죠. 왜냐하면 toString은 오브젝트의 메서드거든요.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로 상속받았을 테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객체는 뱃속에 다 toString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린트라인 뒤에다가 객체를 집어넣으면 toString을 호출하는데 모든 컬렉션들은요 이 toString이라고 하는 놈을 다 오버라이딩 해놨어요. 자신 뱃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론 리스트라고 하는 놈도 똑같이 배열처럼 0번 인덱스는 어떤 데이터, 1번 인덱스는 어떤 데이터 이렇게 포문을 가지고 출력할 수 있지만 조금 편의를 위해서 단순히 데이터만 확인할 때는 제가 여기다가 A 리스트라고 하는 게 객체를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프린트 라인에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의 객체 뱃속에 있는 toStr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될 거고 그러면 모든 컬렉션은 그 toString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포문을 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편하게 이렇게 가나다라 마버사 A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 중에서 다와 바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력할 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냥 예제에서 잠깐 보시긴 하셨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이 컬렉션은 어떤 설계 구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이나 어떤 설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번 내용들은요. 일단 얘는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못 만들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구현해 놓은 대표적인 클래스 3개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array list, 하나는 vector, 하나는 linked list.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3가지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건 3가지 모양의 특징의 차이가 있다는 소리죠. 안 그러면 하나만 만들었을 테니까. 그 차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구현 클래스까지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트, 컬렉션, 객체, 인터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페이스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구현 클래스들은 객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속 구조상으로 이 구현 클래스는 리스트입니까? 맞죠. 당연한 얘기죠. 부모가 리스트니까. 그럼 내가 리스트 객체 만든다라고 하는 건 구현 클래스 생성자로 객체 만들면 그건 리스트 객체를 만든 거랑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구조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좀 특이한데요. 여러분들 아까 어레이스라고 하는 것 배열 출력할 때 본 적 있으시죠? 자, 배열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타입을 저장하면서 크기를 변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배열이었는데 그 배열을 리스트로 바꾸는 메서드가 어레이 리스트에 있습니다. 어레이라고 하는 놈 안에 있습니다. 다시요. 어레이스라고 하는 거가 아까 배열을 쉽게 출력할 수 있게 어레이스.toString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적 메서드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레이스 안에는요. 정적 메서드로 asLis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배열이 아니라 배열의 원소들만 쭉 나열해 놓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타입만 막 집어넣을 거니까 이렇게 줄임 형상, 다시 말해서 무한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타입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t.점점점점이 그걸 의미하는 거죠. t타입, 하나의 타입이 매개 변수가 1개든 2개든 3개든 몇 개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2개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방법 1과 방법 2는 다른데요. 이 구현 클래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동작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열에서 안 되던 기능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는 되는 거니까. 그런데 방법 2처럼 배열을 이 어레이스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배열을 리스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배열을 껍데기만 리스트 객체의 모양으로 찬 겁니다. 이거 랩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은 리스트의 객체지만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데이터의 개수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배열의 크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배열이 있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바꿀 수가 없어서 요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데이터를 바꾸는 건 상관없습니다. 개수를 바꾸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보통 방법 2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수가 고정되어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해요. 거기에 요일이 추가될 일은 없잖아요. 감소될 일도 없고. 그런 거 할 때는 굳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배열로부터 바로 리스트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리스트 인터페이스의 구현 클래스를 이미 만들어서 제공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리스트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 굳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리스트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식 클래스들을 각각 특성이 반영된 설계 규칙이 적용된 그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의 자식 클래스로 3개가 있었죠. array list, vector, linked list라고 하는 3가지 대표적인 구현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죠. 그렇게 생성한 3가지의 그 객체를 리스트로 담을 수도 있고요. 다양성에 따라서 각자의 타입에 담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건 다형적인 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동적으로 관리된다고 했었죠. 크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만들면요. 데이터의 개수는 0입니다. 데이터의 개수는 0이지만 내부적으로는요. 캐패시티라고 해갖고 캐패시티를 저장 공간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놓긴 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장 용량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최대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처음에는요, 리스트 객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음 객체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는 하나도 없으니까 데이터의 개수는 0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사이즈는 0입니다. 지금 객체 만들어 놓고 데이터 하나도 추가도 안 했으니까 사이즈는 0이지만 지금 현재 메모리 구조상으로는 최대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다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계속 add라고 하는 메소드하고 데이터를 막 추가를 해요. 계속. 그렇게 추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10개가 다 차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JVM은 얘 저장 공간을 또 늘립니다. 이렇게. 그걸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가 알아서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데이터를 줄이면 다시 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굳이 저장 용량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생성자 중에 저장 용량이라고 하는 이걸 받는 생성자가 있고요. 두 번째,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이 동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한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냐, 그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제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자, 지금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생성 객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뭐 리스트로 봤던, 벡터로 봤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생성자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생성을 하게 되면요. 리스트의 모든 그 컬렉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0개를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습니다. 메모리에. 확보를 해놓는 거지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 10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씩 집어넣을 거니까 데이터 공간을 처음부터 많이 좀 확보해놨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30이니 40이니 생성자에다 직접 초기의 저장 용량을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벡터 같은 경우에도 리스트를 구현한 객체이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로 호출하게 되면 똑같이 10이라고 하는 크기를 갖는 놈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생성자로 내가 최초의 최대 저장 공간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최대 저장 공간을 10이든 30이든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에 어차피 JVM은 동적으로 크기를 변동시킨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정도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정도예요. 그 캐패시티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부적으로 배열이라고 하는 원소 값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걸 리스트로 포장만 한다고 했었었죠. 자, 표현 방법은 arrays.asList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t.이라고 하는 형식의 그 매개 변수 타입을 가져요. 이거는 개수가 지정되지 않은 매개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100개고 1000개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문법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걸 보도록 할게요. arrays라고 하는 거에 asList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여기에다가 1, 2, 3, 4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잘 볼게요. asList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네릭 메서드거든요. 그럼 여기 안에 사실은 여기 호출할 때 제네릭 메서드 바로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여기 안에 어떤 타입으로 정해졌는지를 쓰셔야 되는데 당연히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개변수 자체에 그 T자 타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asList 쓸 때 거의 다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자, 1, 2, 3, 4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무슨 타입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인티저 타입 들어왔다는 소리죠. 인티저 타입 들어왔다는 소리니까 여기 인티저를 갖는 리스트 인티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인티저가 원래 들어가야 되겠지만 생략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제네릭 메서드에서 나왔던 내용인 거고. 자,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1, 2, 3, 4를 저장하는 1, 2, 3, 4를 저장하고 있는 인티저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인티저 배열을 랩핑한 리스트 객체로 랩핑한 리스트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값을 바꿀 수는 있어요. 자, 1번 인덱스를 7로 바꿔라. 그럼 0번,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 인덱스를 7로 바꾸는 거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add랑 remove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늘려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배열이 있기 때문에 배열은 데이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쓸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당연히 고정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 아까 제가 예제 드렸던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것들을 저장한다. 데이터로. 그런 경우에는 요일이니까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편하게 배열로부터 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를 예제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arraylist라고 하는 하위 객체 가지고 하위 구현 클래스 가지고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기본 생성자, 하나는 30이라고 하는 캐패시티를 받는 생성자를 가지고 호출했어요. 그러면 얘는 처음 만들어지자마자
30의 최대 저장 공간을 갖게 될 거고요. 위에 거는 10개의 최대 공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건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중요한 건 데이터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사이즈는 지금 데이터 집어넣은 적 없으니까 0입니다. 30이다, 10이다, 이건 차라리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데이터를 하나도 안 집어넣었으니까 객체를 처음 만들면 데이터의 개수를 나타내는 사이즈의 출력값은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본 상성자를 만들면 10개, 20개를 받는 20이라고 하는 캐패시티를 넘겨주면 20개의 최대 저장 공간을 갖는 공간 메모리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빼먹고 한 것 같은데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놈은요, 자료 구조상 캐패시티를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를 미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옆에 있는 데이터들이랑 손에 손잡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링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에 이렇게 캐패시티를 집어넣는 생성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기억해 주세요. 캐패시티를 제가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뭐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나머지 어레이 리스트랑 벡터는 캐패시티를 생성자로 받을 수 있지만 링크드 리스트 자체는 캐패시티를 생성자로 받을 수 없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가지고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1, 2, 3, 4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예제죠. 그러면 t 타입은 t.이 원래 타입인데 제네릭 메소드로 t 타입은 인티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티저라고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에즈 리스트에 안녕 반가라고 하는 스트링이 집어넣습니다. 그럼 t 타입은 스트링이 되겠죠. 그러면 리스트도 스트링 타입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 가지고 1번 값을 7로 바꾸거나 0번 값을 감사로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배열의 크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데 add를 하거나 remove를 하는 거는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높아지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1, 2, 3, 4라고 하는 건 int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리스트라고 하는 놈은 int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컬렉션 전체에서 또 제네릭 전체에서 앞에서 제네릭을 배웠죠. 지금 컬렉션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에서요. 모든 T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클래스 참조 자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 자료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제가 4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int를 집어넣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인티저라고 하는 래퍼 클래스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놈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페이스고 그 밑에 3개의 구형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는 더 많겠지만 아무튼 저랑 하는 건 3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설계되어져 있는 어떤 메소드든지 간에 이걸 상속하고 있는, 이걸 구현하고 있는 구형 클래스들은 그놈들을 다 말 그대로 완성시키고 있겠죠. 그럼 그런 메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크게는 데이터 추가랑 변경이랑 삭제, 그리고 저 뒷부분에 또 있습니다. 일단 추가, 변경, 삭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건 아까 잠깐 보셨는데 add라고 하는 거예요. add라고 하는 메소드 갖고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몇 개고, 메모리만 허락하면 100개고 1000개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특정 위치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인덱스에다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0번, 1번, 2번인데 이 1번 인덱스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데이터들은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겁니다. 밀려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add al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안에 컬렉션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리스트 하나를 받아다가 다시 여기다가 쾅 하고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add all index라고 하는 건 특정 위치에다가 다시 새로운 리스트를 집어넣겠다는 소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컬렉션 데이터 자체에 1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100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이 리스트에다가 한 방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 거고요. 그 100개의 데이터를 특정 위치에다가 사이에 껴서 100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변경할 때는 set이라는 메소드를 쓰고요. 특정 위치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입니다. 메소드가 되게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remove라고 하는 겁니다. 데이터 지우는 겁니다. 인덱스를 집어넣게 되면 이 위치를 지우란 소리고요. 0번이냐 1번이냐를 지우란 소리고, remove 오브젝트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없애란 소리입니다. 자, 클리어라고 하는 건 전체 다 없애라는 소리인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리스트의 공통 특성으로 리스트에선 정보 추출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보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배열이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0번, 1번, 2번, 3번에 뭐 A, B, C, D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내가 예를 들어서 3번 데이터 가지고 싶어요. 여기다 3 집어넣게 되면 D를 가지고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 타입을 가지고 온다는 소리예요. 자, 사이즈라고 하는 건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데이터의 크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4가 나오겠죠. isEmpty라고 하는 건 데이터 지금 하나도 없니라고 물어보는 불리언 타입의 결과를 요구하는 거고요. 자, 리스트를 배열로 변환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잠깐만 좀 봐주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본 적이 있습니다. arrays라고 하는 것에다가 toList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게 되면 이거는 뭘 바꾸는 거예요. 배열이라고 하는 놈을 리스트로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리스트를 다시 배열로 바꾸는 겁니다. 그때 바꾸는 방법이 toArray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그러면 리스트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데이터가 아까 본 것처럼 0, 1, 2, 3번 인덱스에 A, B, C, D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그냥 다 캐릭터라고 할게요. A, B, C, D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이 리스트라고 할게요. A 리스트라고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객체를 toArray 하게 되면 이제 toArray 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에는 A, B, C, D라고 하는 캐릭터 배열이 나오겠죠. 근데 그 캐릭터 타입으로 안 나오고요. 모든 결과는 다 뭐라고 나오냐면 오브젝트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가 스트링을 저장하고 있던 인티저를 저장하고 있던 캐릭터를 저장하고 있던 상관없이요. 무조건 toArray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좀 이건 불편하죠. 왜냐하면 나는 리스트가 스트링을 저장하고 있으면 스트링 배열을 만들고 싶은 게 일반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스트링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인데 이걸 배열로 바꿨더니 오브젝트 타입의 그 데이터들로 나와요. 타입으로. 그러면 조금은 불편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타입으로 바꾸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스트링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런 타입을 스트링 배열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toArray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근데 여기 지금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실제 예를 보이지 않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실제 구현 클래스를 가지고 이 메서드를 구현한 내용 파트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냥 toArray라고 하는 메서드는 오브젝트로만 결과를 내고요.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꺼내고 싶으면 매개 변수로 원하는 타입의 배열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여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이 아래쪽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